근데 아시탄가 요가 수련을 하면서 오빠 몸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예요. 어깨가 굉장히 넓어졌고 등이 그렇게 안 펴지던 등이 펴지고 근육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점점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게 다른 사람 몸에도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게 다 따로 있다. 처음에 이제 겸님 방송이랑 책 봤을 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중요하지 이랬거든요. 근데 잘 흘려들으시죠. 네, 그랬는데 이 수면 패턴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살 빼고 오세요 라는 얘기를 들은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완전 잘랐어요. 안 묶일 정도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실기 안 할래. 그랬더니 엄마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우 그래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만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엄마가 뒤에 덧붙인 말이 더 저는 아직도 너무 뇌리에 박히는 게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마가 항상 못 먹게 했거든요. 그만 먹어 하지마 막 이러면서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뭐 허벅지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했는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 한마디로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되게 힘들었구나. 그렇죠. 그리고는 뭐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조승미 발레단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만든 발레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제 소원이 뭐였냐면 아침에 눈 떠서 무용실 가서 무용실에서 하루 종일 살고 집에 오는 거였어요.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거죠. 막상 현실이 돼서 그 삶을 사는데 이제 나라에서 서포트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월급은 안 나오고 그 공연 수당만 나와요. 네. 공연을 하면 공연 수당. 그러니까 사실 공연 수당으로는 이제 한 달 살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뭘 하게 되고 하면서 하는데 저는 제가 꿈꿨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꿈꿨던 무용수의 삶은 좀 진짜 무용에만 전념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부상이 되게 자주 있었어요. 발레단에서. 이제 저도 몸도 마음도 좀 지친 상태인데 연말 공연에서 리허설을 하다가 이제 파트너랑 이렇게 뭐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뭐 그런 동작들이 있었어요. 절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이 있었는데 잘못해서 이제 제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그걸 핑계 삼아 옳았구나. 요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허리 아파서 이제 다시 카이로프락터 선생님한테 찾아갔더니 선생님도 유영아 이제 그만하지. 맨날 아프다고 이렇게 오는데 안 힘드니? 그러니까 뭘 위해서 이렇게 몸을 갈아놓고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으로 다른 걸 좀 해봐 하면서 그때가 2004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저한테 필라테스를 해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환점이네요. 네, 맞아요. 그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뭘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랬는데 필라테스를 해봐 라고 하셨어요. 무브먼트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이 나랑 가는 길이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그런 걸 찾아봤는데 우연히 이제 저한테 그 웹사이트 주소를 한 분이 주셨어요. 영국에 있는 학교. 그거를 받고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댄스 해가지고 찾은 거죠. 댄스 사이언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사이언스예요. 네. 이거 뭐지?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사이언스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쭉 읽어보니까 무용수를 대상으로 네. 스포츠 과학을 응용한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아니 국가대표 선수들은 영양사 따로 있지, 트레이너 따로 있지, 코치 따로 있지, 감독 따로 있지, 뭐 마사지사 따로 있지, 물리치료소 따로 있지. 그래서 그
다들 선수촌 가서 그렇게 특급 트레이닝을 받는데 무용하는 환경은 이 모든 거를 나와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버거웠던 거죠. 다들 이거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딱 봤더니 생리학 배우고 그다음에 심리학 배우고 그다음에 역학 배우고 그 운동 역학 배우고 그다음에 무브먼트 앤 소매틱스가 있는 거예요. 소매틱스가 있었다고요? 네. 무브먼트 앤 소매틱스. 이 네 과목이 기둥이 돼서 이제 그 석사 과정을 하게 되는 건 거예요. 이거다 해서 어플라이를 했죠. 그래서 그 대학원 들어가면 에세이도 써야 되고 이제 에세이 쓰는 방식이 이제 영국은 굉장히 또 스트릭트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법 배우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스킬 배우고 네. 프레젠테이션 스킬 뭐 이런 것들 배우면서 이제 트레이닝 받는 거였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영국에서 IELTS를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7.0을 받아서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었죠. 입학해서 영어로 그 전문 지식들을 흡수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죠. 네. 저희 선생님이 되게 좋았던 게 그때 진짜 바로 관두고 싶었거든요. 네. 내가 너무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석사 과정은 너가 답을 알기를 원하는 과정이 아니다.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스킬을 쌓아서 더 그 찾는 방법들을 더 많이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넌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끌고 나간 거죠. 힘들었지만 이제 그걸 다 배워서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이제 무용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무용하는 애들을 가르쳤어요. 무용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가 그 원장 선생님의 우연히 말씀을 꺼내신 게 필라테스 자격증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준비해보면 어떨까. 아이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좋아요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서 필라테스 그 옆에 스튜디오가 바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 할인을 받고 거기서 했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무용하는 애들이 미리 해놓으면 너무 좋은 운동이다라는 게 몸소 체험을 한 거예요. 필라테스가? 네. 필라테스가 뭐고 왜 좋다고 느꼈어요? 필라테스는 그 독일 출신의 조세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 개발한 운동법인데요. 매트 운동과 그다음에 기구 운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매트 운동에서는 뭐 요가 동작들이랑 겹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 조세 필라테스라는 사람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질병들 갖고 있던 뭐 그룹병이라든지 뭐 천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많았네요. 병원에서도 이 조세 필라테스가 6살 이상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내릴 정도로 되게 허약한 체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둘 다 건강의학 쪽에 종사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아들을 더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하시면서 이제 좀 건강하게 키워보려고 하셨죠. 그리고 조세 필라테스도 본인이 허약한 게 너무 싫어서 스스로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싱도 하고 체조도 하고 뭐 나중에 30살 때는 그 영국의 서커스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서커스단? 네.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면서 자기 몸의 건강을 찾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영국에 있다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서커스단 전체가 다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수용인들, 포로들을 이제 왜 군대에서 아침 체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서커스단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조세 필라테스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으로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광장에 모여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운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시켰더니 그때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되게 유행했다고 해요. 근데 조세 필라테스랑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 독감을 다 피해갔다 그래요. 운동을 하니까免疫力이 올라갔다. 네. 어, 그러면서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이 그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뉴욕에서 이제 자기의 운동법을 이제 펼치게 돼요. 그러면서 발달한 게 이제 필라테스라는 운동인데 조세 필라테스는 맨 처음에 컨트롤 로지라고 자기 운동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네. 왜?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을 컨트롤한다. 스스로 컨트롤한다.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는 게 우리의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래요? 네. 너무 뻔해진다. 그 다음에 햇빛. 아, 진짜요? 네. 햇빛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위생. 잘 씻어야 된다. 그래서 그 뉴욕에 있던 조세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운동을 하잖아요. 50분 세션을 운동을 하면 꼭 그 솔 있죠. 샤워솔. 그걸로 등까지 다 빡빡빡빡 씻고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씻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조세 필라테스가 탈의실에 들어가서 여자든 남자든 씻겨줘요. 그 정도로 위생에 되게 철저했고, 그리고 워라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죠. 일, 그 다음에 개인 생활, 휴식. 이거의 밸런스를 꼭 맞춰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되게 선지자네요. 네. 그래서 지지를 잘 못 받았죠. 그러겠죠. 너무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와. 그래서 그러면서 그 자기 운동을 모든 학생들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매일 1시간씩 이걸 시켜야 된다. 그걸 시켰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시켰어야지. 왜 공부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이제 다들 콧방귀만 낀 거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랬다가 이제 이제 제자들을 양성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필라테스를 한 지도 2006년에 처음 이제 영국에서 해봤고,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자격을 따서, 한국에서 자격을 따서 지금까지 이제 쭉 해오고 있는데요. 엄청 오래됐는데요? 네. 몇 년이에요? 몇 년이죠? 이제 세보진 않았는데, 한 10년은 넘었죠. 10한 4년? 자격증 딴 때부터? 18년? 네. 필라테스를 처음 한 자격증 거는, 따고 나서? 네, 자격증 딴 건 2009년이니까 그때부터 쭉 세면 한 14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잠시 하나 헷갈리는 게 필라테스 정의는 뭐예요, 그러면? 필라테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로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교정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정 운동. 그래서 무엇을 교정하는가요? 신체의 바른 움직임을 제일 먼저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바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정신까지 해서 삼위일체를 만드는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몸, 마음, 정신이요? 네. 그래서 이 삼각형 구도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쭉 해보니까요, 전 지금 요가도 하고, 이제 아시탄가 요가도 개인 수련으로 하고, 그리고 필라테스도 하고, 그다음에 자이로토닉 익스펜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용도 했었고, 그리고 검도도 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필라테스가 안전하게 몸의 바른 움직임 방향을 잡아주는데 베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가도 되게 좋은데, 요가는 필라테스도 요가에서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되게 공통점이 느껴졌어요, 아까 네. 얘기하실 때.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요가 같은 경우에는 맨몸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 한계를 잘 측정하지 못하면 다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부하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맨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 그래서 요가 하다가 다치신 분들도 종종 있는데, 이제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스프링을 세게 한다거나 너무 약하게 해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 강도로 두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치지 않고 내 관절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처음 이제 인지시켜주는 어웨어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웨어니스가 되게 내 팔이 이렇게도 움직이는 거였어? 뭐 내 고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어? 뭐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스쿼트를 할 때마다 뭐 발목이 아팠어. 무릎이 아팠어.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내 몸무게를 다 실어서 하니까 부하가 걸렸는데 이제 필라테스 기구에서 하면 그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도 누워 있으니까 일단 편안한 자세를 유지를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움직임의 그 방법들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필라테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회원들 중에 무용수들도 많고 그리고 쇼트트랙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수영 선수도 있고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러 오시는데 네. 이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게 내가 내 몸을 느끼고 어떻게 관절에서 움직임을 할지 먼저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하고 이제 그리고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요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굴러가요, 어떻게 굴러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좀 바르게, 좀 안전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걸로 좀 내가 내 몸을 좀 잘 인지하고 하게 되면 좋은 게 다른 스포츠들이 다 쉬워져요. 필라테스를 하고 나니까 모든 운동이 뭔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스포츠는 다 편측 운동이에요. 편측. 네, 한쪽만 사용하는 운동. 골프도 한쪽으로만 스윙을 계속하고 테니스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으로만 하고 축구도 보통 맞아요. 자기 오른발잡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편측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불균형 네. 외에도 불균형이랑 다른 거네요. 틀어지는 건?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할 수 같아요. 있어요? 네, 네. 불균형이 초래되는 거죠. 모든 스포츠는 발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네, 발레도 내가 테크닉이 잘 되는 쪽이 있거든요.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면 오른쪽이 잘 되고. 그럼 그 방향으로 돌거나 그 그쵸. 방향으로 하는 게 있구나. 네. 그래서 그쪽을 더 많이 발달시키죠.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한쪽으로만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근육도 그쪽이 더 많이 수축이 된다거나 이제 골격도 그쪽으로 많이 돌아간다거나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필라테스는 그거를 다시 중립으로 가지고 오는 가운데로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운데로 갖고 오는 역할. 그건 이제 그 지도자분께서 그것을 좀 보고 네, 그런 설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운동 설계를.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가 했던 운동이 뭔가가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네요. 좀 더 특화되는 거죠. 저는 발레를 전공했으니까 발레하는 친구들이 오면 혹은 무용 전공하는 친구들이 오면 그걸 특화돼서 그 아이들한테 그걸 맞춰줄 수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운동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필라테스에서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 향상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전신이 협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필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네. 사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약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라테스는 약간 그냥 요가랑 또 다른 하나의 약간 운동 방법. 여성분들이 좀 하기 좋은 맞아요. 여성분들이 하기 좋은 뭐 근력 운동도 섞여 있고 약간 가동성도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 약간 여성들이 많이 하는 운동. 맞아요. 대한 이미지가 강력했어. 네, 맞아요. 전 세계에 98% 정도가 여자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듣고 나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약간 되게 다양한 어떤 움직임이라는 행위 또는 운동의 중심에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어떤 네, 기초. 기초 훈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 남편이 이제 저랑 같이 바디올로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디올로지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아직 안 했어요. 네. 한번 해주세요. 바디올로지는 일단 바디하고 올로지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친 곳이에요. 그래서 신체의 바른 움직임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삶의
한 부분으로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내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필라테스를 이제 접하고 필라테스 자격증을 2009년에 따고 하다 보니까 바디올로지를 처음 할 때에는 필라테스가 가장 기반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바디올로지는 필라테스만을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2년에 자이로토닉 익스펜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또 땄거든요. 자이로토닉? 네, 익스펜션? 자이로토닉 익스펜션 시스템. 그건 뭐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운동법인데 이거는 제가 중3 때 처음으로 접해본 운동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게 뭐야, 이거 왜 돌려,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돌린다고요? 네, 이렇게 기구가 가장 베이직한 기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 플리 타워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타워가 하나 이렇게 길게 서 있고. 플리 타워? 풀리. 당기는 당긴다. 타워. 그리고 앞에 벤치가 있고 벤치에 이 맷돌 같은 게 2개가 달려 있어요. 네. 손잡이가 딱 진짜 맷돌 같이 생겼어요. 걔를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서 하는 운동이에요. 이거 약간 그 약수터 같은 데 있는 운동기구 아니에요? 맞아요. 제 인스타를 보시면 가끔 제가 그런 공용에서 막 돌리면서 막 운동하는 거 가끔 찍어 놓거든요. 네. 근데 자이로토닉 익스펜션 시스템은 루마니아의 줄리오 호바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을 했죠. 그래서 쭉 왔는데 이제 좀 붐을 타고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운동은 일단 이 루마니아 출신의 줄리오 호바스라는 사람이,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포츠 선수로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을 했고 이 사람이 무용수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잦은 부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킬레스건 수술도 하고 이제 무릎도 안 좋아서 무릎도 굉장히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 통증들과 부상들을 관리하기 위한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가를 접하게 돼요. 근데 요가를 접했는데 요가 중에서도 쿤달리니 요가라는 게 있어요. 쿤달리니 요가. 네. 근데 쿤달리니 요가는 뭐냐면 척추의 웨이브 움직임, 척추 마디마디를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네. 움직임이 다른 팔다리의 움직임보다 척추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가를 하고 그 요가에서 영감을 받아서 본인이 지금 그 요가 동작들을 다 하다 보니까 다치는 거예요. 또다시 다치는 거예요. 왜냐면 발목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으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좀 안 다칠 수 있는 운동을 개발해야겠다 해서 무용수를 위한 요가라고 해서 처음 개발을 해요. 그게 이제 자이로토닉 중에 이제 매트 운동이 있거든요. 의자랑 매트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인데 자이로키네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자에서 하는 요가 운동, 움직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움직임에 기반을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타워라는 것들, 그 기구를 만들어요. 그거를 손수 만들어요. 목공소 가서. 자기가 손수 그걸 하나하나 나무를 자르고 각도를 재고해서 자기가 직접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움직임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맷돌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만든다는 게 회원들이 만든다고요? 아니요. 자기가. 줄리오 호바스가 만들었어요. 그분이, 네. 직접 만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운동을 하면 된다라고 한 거죠. 오호.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하면 일단 모든 움직임의 시작이 척추예요. 척추에서 이렇게 웨이브를 하면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팔을 이렇게 맷돌 위에다 놓고 있으면 저희 핸들이라고 하는데 네. 그 핸들 위에다 놓고 있으면 몸이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만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50견 있으신 분들은 만세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척추가 움직이니까 갔다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냥 들라고 하면 못 드는 범위를 내 척추를 움직여서 가게 하고 내 척추가 앞으로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고관절도 움직이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심플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척추랑 고관절이랑 어깨 관절을 동시에 쓰면서 호흡의 리듬까지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단 핸들에서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스트랩을 끌고
와서 하는 운동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이 자이로토닉 익스펜션 시스템도 이 플리타워 외에도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뭐 아치웨이라고 해서 옛날 구름 사다리 같이 생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해서 구름 사다리처럼 이렇게 그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아마 헬스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발목 끼워 놓고 이렇게 다리 드는 거. 그런 기구를 또 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자이로 토너라고 해서 어깨 운동에 좀 적합한,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구도 개발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이제 또 재활도 되고, 근데 이게 재활의 목적을 뒀다기보다 전신의 코오디네이션을 좀 만들어내니까 자연스럽게 재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들 유닛을 내 팔 길이와 어깨 너비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가나 이제 필라테스처럼 이제 물론 필라테스도 어느 정도 고정은 되기는 하지만 딱 내 길이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쓰는 캐딜락 같은 경우에도 딱 이렇게 스퀘어 직사각형 모양으로 베드 모양인데 이 너비가 사실 저한테는 넓어요. 전 키가 작으니까 이 너비에 맞추면 이 고관절에 이제 연결되는 힘이 안 받아져요. 그래서 저는 좁혀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조금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넘어가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또 할 수 있는 그 운동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필라테스랑 자이로토닉 익스펜션 시스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저는 주 6회를 이제 목표로 그 아시탄가 요가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운동 좋아하시네요. 네.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 남편 때문인데요. 남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검도하고 격투기 종류의 운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영국에서 11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몸을 안 풀고 계속 이제 시범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파손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양쪽 다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수술을 2007년에 받았다고 했어요. 2007년에 받고 수술이 끝나고 병원에서는 이제 무릎을 끝까지 다 접는 거,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는 거, 혹은 양반다리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고, 왜냐면 그 전방 십자인대에 무리가 가니까. 이제 저를 만나고 이제 검도를 계속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도를 하는데, 검도할 때 이제 항상 이제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무릎을 다 못 꿇으니까 엉덩이를 한 이만큼 띄워가지고 앉아서 하고 했었거든요. 자기는 평생 그러고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검도대를 이제 쫓아갔어요. 연애 초기에. 그랬는데 발목이 불안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이핑을 해줬거든요. 발목 테이핑.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핑을 해주고 이제 검도하는 거를 쭉 지켜보는데, 오빠가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오빠 필라테스를 좀 해볼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원래 가장 친한 사람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해볼까? 라고 했는데 오빠가 딱 하는 말이 그 여자나 하는 운동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운동이지, 여자들이 많이 하지,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저한테 난 매일 아침 팔굽혀펴기를 200개씩 하고 막 이러면서 허세를 떨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때 일하던 곳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새벽에 레슨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운동을 시켰는데, 이제 저는 베이직으로 준비를 했다고 했지만 이제 강도를 좀 세게 했죠. 그래서 막 자기가 컨트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프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컨트롤이 안 되면 스프링이 달달달달달달 떨려요. 진동 오듯이. 네. 막 그러면서 운동을 막 시켰어요. 네. 근데 제가 시범을 다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너무 쉽게 하니까 쉬운 줄 알고 했는데 또 어렵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체어에서 하는 런지 동작이 있어요. 체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어라는 기구, 조그마한 기구에서 이제 서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런지라는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을 잘 수행을 하면 다리 정렬이 굉장히 곧아져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써야 되는 근육들 안쪽에 있는 속 근육들을 써서 내 뼈의 위치를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좋아지는데 맨 처음에 이제 두 발로 올라가서 서라고 했을 때 이제 종아리 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 5다리네 이랬더니 내가? 나 일자다리인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봐봐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해볼게 하고 이제 시킨 거예요. 운동을 시켰는데 한쪽 다리가 곧아지고 한쪽 다리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신랑이 필라테스 대박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를 꾸준히 저한테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무릎도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푸시업 200개 했다 그랬는데 200개가 그냥 대충 한 거죠. 이렇게 목으로 푸시업 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이제 코어 힘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좋아졌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냥 꾸준히 그냥 취미처럼 필라테스를 하다가 이제 제가 바디올로지를 오픈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빠하고 항상 고민을 같이 나눴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빠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오빠가 해주면 진짜 좋겠다. 이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사표를 쓰고 왔어요. 다들 화끈하셔. 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 와, 위험한데? 그래서 같이 운영을 했는데 2019년쯤에 제가 약간 과부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를 해야겠다. 명상이랑 요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잠깐 좀 캄다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오빠가 그래 그럼 상담 받을 때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랬는데 상담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등록을 하겠다 하고 이제 등록을 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무슨 특별한 요가를 한 게 아니라 뭐 빈야사도 있고 릴렉스 요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가들을 하고 명상도 했던 곳이었는데 저한테는 레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뭐 몸에 풀리는 느낌도 없고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개월만 하고 그만두고 근데 오빠는 유연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필라테스만 하다가 이제 요가라는 걸 처음 경험해 보다 보니까 이제 맨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필라테스는 기구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몸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니까 재밌다고 느껴져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요가를 꾸준히 해요. 요가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그 코로나 때 요가원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 다음은 어디로 가지 하다가 이제 좀 더 레벨업을 하자 해가지고 아슈탕가 요가를 찾아서 이제 아슈탕가 수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빠가. 뭐 인도에 가요? 아니요. 그냥 한국에서. 근데 아슈탕가 요가 수련을 하면서 오빠 몸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요? 일단 어깨가 굉장히 넓어졌고 등이 그렇게 안 펴지던 등이 펴지고 필라테스에서도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게 등이 많이 펴지고 그 다음에 무릎을 못 접는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무릎 접히는 각도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점점 튼튼해지는 거예요. 다리 굵기가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두꺼워졌어요. 그러면 요가를 하면서? 네, 요가를 아시탄가 하면서. 요가를 하면서? 네, 아슈탕가 요가를 하면서. 아시탄가 요가 뭔지 또 소개할 수 있어요? 아슈탕가 요가는 인도의 마이솔이라고 마이소레라고 하는 지방에서 시작된 요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인도는 그 요가를 하시는 그 요기라고 하죠. 남자분들. 그 남자분들이 어떤 역할이냐면 그 제사장이에요. 그 지역의 제사장.
요기들이 제사를 관장하는 관장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오. 거기는 아직도 그 제도가 있잖아요. 계급 제도가. 카스트.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가 수련을 해서 그 수련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네. 근데 뭐 여기에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막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것도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 왕이 다른 지역에서 마이솔이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에 했던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뭔가를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그 전에 그 세력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군인들 거기 정예 부대들 있죠. 그 나라의 네. 정예 부대들을 데리고 남자들을 데리고 그 아슈탕가 시퀀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동작의 네, 어떤 동작의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을 쭉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안을 해서 이제 약간 보여주는 요가처럼 만드는 거죠. 조금 파워풀하잖아요. 네, 파워풀하고 8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아슈탕가 요가는. 그래서 8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자아 성찰을 하기도 하고 내 몸을 알기도 하고 이제 그 움직임을 통해서 뭐 명상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요가라고 보시면 돼요. 좋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멋있죠, 퍼포먼스가. 핸드스탠드도 많고. 그리고 약간 묘기스러운 동작들이 네,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번 모든 동작 다음에 이제 푸시업 하는 그 차투랑가라고 하는 동작들을 계속 넣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근력이 되게 요구되는 동작, 그 요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요가 수련을 시작을 하고 요가를 쭉 하는데 몸이 막 변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 네. 처음에는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주 3회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몸에서. 그랬더니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제가 많이 먹였어요. 많이 먹이고 했는데 그 전에 요가 수련하기 전에 이제 2019년 1월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도 이제 오빠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루 8끼씩 먹었어요. 이제 체력이 딸려서. 8끼? 8끼. 고기로만.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체력이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워낙에 좀 그 마른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지 운동을 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넘기고 그다음에 아시탄가를 하면서 또 이제 2021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2021년에 아시탄가를 하면서 살이 키가 175인데 한 58kg? 57kg까지 쭉쭉 빠지는 거예요. 한 60 이상을 유지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발레 스토리 생각나네요. 네,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잘 먹는데. 그런데 그 처음에는 다들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젠 다시 이제 올라왔어요. 자기 보통 몸무게로 한 60kg 정도로 올라왔는데 근육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요가는 그냥 그래 이랬는데 이 사람이 많이 변하는데 이러면서 유연성도 너무 좋아지고 무릎도 이제 다 접혀서 무릎 꿇고 앉을 수 있고 요가 시작해야겠다. 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아시탄가를 수련하기 시작했죠, 같이. 그랬더니 고질적으로 아프던 이제 고관절 통증이 이제는 거의 없고 저는 무용을 24살 때 그만뒀고 지금 이제 무용 그만둔 지 19년이 됐거든요. 19년이 됐는데 지금 스트레치가 더 잘 돼요. 네. 근데 그게 필라테스나 자이로토닉에서 얻었을 때보다 아슈탄가 요가를 했을 때 더 많이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가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요가 수련을 하면서 그런 걸 제 몸으로 몸소 깨달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디올로지에서는 이제 요가적인 요소들도 어느 정도 워밍업에 들어가요. 이제 바디올로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바디올로지는
모든 움직임들을 통합하는 곳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서 무브먼트 앤 소매틱스라는 과목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매주 혹은 뭐 2주 동안 한 가지의 그런 무브먼트 테크닉을 배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필라테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알렉산더 테크닉 또 있었고, 그다음에 펠덴크라이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컨택트 임프로바이제이션 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미저리 테크닉 이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10주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오셔서 클래스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저한테 제일 맞는 게 필라테스랑 알렉산더 테크닉이었어요. 펠덴크라이스도 좋다 그러고 컨택트 임프로바이제이션 좋다. 태극권도 했어요. 태극권도 하고, 타이치. 네, 타이치도 하고. 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얘네들은 저한테 잘 안 맞더라고요. 잘 안 맞고 저는 필라테스랑 이 알렉산더 테크닉이 재밌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에세이도 쓴 적도 있고. 근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왜 그 최겸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 몸에 맞는 게 다른 사람 몸에도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게 다 따로 있다. 움직임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바디올로지에서는 그 스펙트럼을 점점 넓혀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운동을 골라서 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첨언하자면 네. 단순히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 따라서 각자마다 맞는 운동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격. 네, 네. 그것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기 위해서는 다 해봐야 돼요. 많은 경험을 해볼수록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게 좋은 사람이구나. 난 이건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건 싫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움직임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엄청나신 게 그건 느껴져서 재밌었거든요. 그래요? 얘기할 때. 필라테스가 진짜 붐이잖아요. 붐이죠. 엄청 많잖아요. 진짜 이렇게 눈만 돌리면 필라테스 센터잖아요. 한 최근 5년 사이에 엄청 네. 빨라진 느낌이 좀 있죠. 네. 엄청 붐이 됐고 되려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프라이빗하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의 효과 중에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 왜냐면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호흡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신경계를 이제 내가 조절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내 수련을 게을리하면 수업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한테도 해당해요. 저도 막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수업이 많아가지고 피곤하다고 제 운동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업이 뭔가 획일화돼요. 그러겠죠. 네.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내 몸으로 뭔가 느끼고 이거에서는 이 사람한테 좋겠다. 저거에선 저 사람한테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막 정리가 안 되고 하다 보면 내가 수업하고 일하는 거에 급급하다고 해서 내 운동을 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바디올로지는 운동하자예요. 일단 운동 선생님이면 운동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게 막 되게 멋있는 동작들을 다 수행해내라 이게 아니라 운동을 정말 정확하게 내 몸에 맞게 어떻게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근육들이 사용돼야 되는지,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내 몸으로 습득을 하고 그리고 텍스트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 딸 때 몸들 되게 좋거든요. 자격증 따고 수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점점 내 운동을 안 하게 돼요.
근데 되려 선생님들이 아파요.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분들이 또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아, 네. 건강이라는 걸 제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데 단순히 움직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니까 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또 약간 그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 좀 느끼는 거는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필라테스든 뭐 요가든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든 이걸 가르치시는 분들도 사실 그 삶 안에서의 그 고난 속에서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또 끼어있는 내내가 계속 일을 하면서 가르치고 하면서 에너지 주고 맞아요. 몸도 쓰지만 마음도 계속 써야 되고 공부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 일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신의 수면과 식단 관리도 안 되고 운동도 사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운동을 하는 게 또 쉽지 않고 맞아요. 휴식이 안 되고 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여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음. 아침 시작을 7시에 해요. 7시에 해서 수련을 처음 시작하는 날도 있고 수업을 먼저 하고 수련 가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7시에 시작을 해서 쭉 수업을 하고 마지막 퇴근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면 집에 오면 11시? 와, 11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센터에 있었다는 거죠? 네.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 반, 빠르면 12시에 자는 거고 아니면 이제 1시 되는 거예요. 금방 1시 돼요. 1시 되면 쭉 해서 일어나면 6시, 7시 사이에 일어나니까 수면이 계속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니까 식단이 안 돼요. 저는 그거 너무 느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겸님 방송이랑 책 봤을 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중요하지 이랬거든요. 근데 다들 흘려들으시죠. 네, 그랬는데 이 수면 패턴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먹는 게 조절이 안 돼요. 먹는 게 조절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조절이 안 돼요? 그냥 일단 마구 넣어요. 뭐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센터에 있다 보면 회원님들이 뭐 과자도 사다 주시고 뭐 커피도 사다 주시고 많이 사다 주시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주시죠? 네, 달달구리, 마카롱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원래 입맛이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먹기는 하는데 그렇게 피곤한 날은 약간 정신줄 놓고 먹어요. 그냥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신랑이 되게 전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자기가 10시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2시 이전에 수업을 절대 안 잡아요. 12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것도 이제 10시까지 하는 수업을 이제 줄여서 이제 9시까지만 하거든요. 아침 시간을 내 시간을 확보하는 네.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고, 그러니까 12시, 1시에 자도 충분히 자고, 이제 자기 몸,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몸을 풀거든요. 몸을 풀고 수련을 가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수련을 가요. 아, 1시간 동안 몸을 풀고 이제 네. 이 무릎이 아프니까. 수련을 하는 거죠, 또. 네, 무릎이 안 좋으니까 미리 자기 몸을 워밍업을 하고 수련장에 가서 그냥 수련을 해요. 삶이 그냥 움직임인 네. 두 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요.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을 여유 있게 마치고 이제 센터에 오면 한 11시쯤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자기만의 또 루틴이 있어. 아침에 드립 커피를 내려 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잔에다가 이렇게 딱 따라서 이제 음미하면서 그걸 먹고 12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3시에 수업 시작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3시에 수업 시작하는 날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 먹고 첫 끼를 이제 12시, 1시쯤 먹고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수업 시작해서 9시까지. 근데 저는 약간 회원님들이 이 시간에 안 돼요? 이러면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밥 시간 그냥 빼고 해드리고 이때 쉬려고 그랬는데 그냥 해야겠다 이러면서 하고 막 이러는데 신랑은 짤 없어요. 응? 안 돼요. 이렇게. 나는 그 시간 쉬어야 돼. 맞아. 응. 딱 이렇게 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야속했어요. 같이 운영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활한다고 딱딱 맞춘다는 게 좀 뭐야 막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는 했는데 점점 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는 걸 보니까 그리고 저는 점점 피폐해지는 거를 느끼니까 저는 작년에 번아웃도 왔거든요. 막 번아웃이 왔던 이유를 곰곰이 되돌아보면
제가 재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리고 그런 것들에 약간 엄격함을 안 가져가니까 네. 자꾸 이제 조금씩 계속 빠지고 시간이 네, 네. 에너지가 흘려나가 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번아웃이 와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다짐을 한 게 나도 노를 해야겠다. 맞아요. 나도 내 시간에 대한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꼭 반드시 확보를 해야겠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네. 좀 불친절해도 끊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네, 네. 어느 경지 가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한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그래서 아시탄가 요가 수련도 본격적으로 주 6일을 꼭 나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3월이에요. 3월부터 꾸준히 이제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들락날락했죠. 회원님이 좀 아침 수업 해달라 그러면 네 이러고 이제 요가 빼고 나는 수업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날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잘 분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센터에서 가르치시는 네. 같이 선생님들. 일하는 선생님들 혹은 이제 지도자가 예비 지도자이신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교육 막바지에 말씀드리는 게 너무 과하게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한 하루에 6타임 정도. 6개의 개인 레슨을 하는 정도 혹은 그룹 레슨이랑 개인 레슨 섞어서 6개 정도고 만약에 내가 8시간을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8개를 다 채워버리면 내가 숨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5-6개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래야 내가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은 반드시 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할 때 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회원님한테 줄 수 있고 그랬을 때 회원님이 반응을 하고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편안해야 돼. 네. 결국에는 또 결론은 편안 전활. 맞아요. 편도체 안정화시켜야 되고 맞아요. 나의 몸과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정돈돼 있어야지 네. 교육자도 사실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라테스의 특성상 이 개개인의 그 피교육자의 현재 몸과 마음의 상태나 어떤 근육과 관절의 정렬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어느 운동보다도. 네. 그래서 또 이제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1:1 맞춤 필라테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모던 필라테스 형식이거든요. 네. 이제 클래식이랑 모던으로 나눠져 있는데 클래식은 조세 필라테스가 했던 그 고유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고 네.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모던은 이 운동이 너무 좋은데 이걸 수행할 수 없는 부상 입은 사람들이라든지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모디파이드 해놓은 거예요. 좀 수정을 해놔서 정말 개개인의 특성을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근육학적으로 움직임 역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인에 맞춰서 짜게 되는 거죠. 스프링 강도에서부터 동작 시퀀스에서부터 네.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지금 표정부터 읽어야 돼요. 표정부터.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 뭐라고 하냐면 관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관찰의 시작은 운동 시작과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혹은 센터로 걸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그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되게 운동도 잘하시고 항상 밝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에너지가 다른 좀 안 좋은 거죠. 네,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도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항상 제가 물어보거든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요? 이랬는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선생님 괜찮아요? 이랬더니, 네. 이러다가, 왜, 무슨 일 있어요? 이랬더니,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완전히 기분이 확 가라앉아서 이제 운동해야 되니까 온 거죠. 어떡하나?
그래서 그날은 되게 좀 릴렉스한 운동들로 바꿨죠. 그 선생님이 운동 워낙에 잘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되게 많은 동작들을 막 넣고 막 저도 욕심을 부리는 분이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날은 되게 릴렉스하고 호흡 많이 하고 편한 전화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편한 전화리 뭔지도 몰랐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충분히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렸죠. 그것처럼 이게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내가 파악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오늘 수업 준비했으니까 막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단순히 그 운동 기능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네, 조금 높은 수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통찰이 조금 중요하고 맞아요. 통찰의 시작은 관찰이고 네, 대화. 그래서 뭐 운동 시간에 잡담을 계속 하라는 거는 아니고 그냥 처음에 딱 와서 한 5분 정도 일찍 오시거든요. 5분에서 10분. 그럼 그동안 이제 간단하게 워밍업 하시는 동안 뭐 폼롤러를 하시든 뭐 아니면 발 뭐 푸는 동작들을 하시든 그 스트레치를 하시는 동안 옆에서 이제 조근조근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뭐 언제쯤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한테는 생리주기이신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회원님들마다 이제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그쯤 되면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뭐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뭐 생리 시작하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생리 전 일주일부터 생리 끝날 때까지는 과하게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왜 자전거 타기라고 하죠. 이렇게 바이시클 동작들처럼 두 다리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면 각각의 다리 힘이 다르기 때문에 골반에 부정렬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 2주에서 10일? 10일에서 2주 정도? 그 정도 동안은 두 다리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줘야 이 사람의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도 중요한 거예요. 야, 이게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뭔가구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공부할 게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 아우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저도 지금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들, 초보 선생님들 혹은 이제 한 3년 차 이렇게 되신 분들은 내가 이 운동을 직접 해보고 그런 다음에 가르치면서 어떤 거에 더 관심이 가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저는 이걸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다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회원님들한테 맞게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이제 됐지만 처음 수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3년 차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운동을 계속 꾸준히 가르쳐 왔던 선생님들한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영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처럼 내가 다 백과사전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거를 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물론 해부학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근육학, 근막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걸 다 통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너무 버거워요. 진짜. 그러면 24시간 공부해도 모자라요.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이 운동을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난 뭐가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스스로 관찰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나가는 거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고민을 해보고 관찰을 해보고 내가 뭘 좋아하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분야를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에너지적으로나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워크숍 들었대 그러면 우르르 그거 들고 누가 이거 한대 우르르 하고 누가 뇌과학 한대 우르르 하고 난 뇌가 잘 몰라 근데 누가 해 일단 이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걸로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최겸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길게 보라잖아요. 그쵸? 다이어트가 1년만 할 거 아니고 그냥 내 삶의 일부분으로 건강한 삶의 패턴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너무 급해할 것도 없다. 네. 조금 차분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그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에너지 관리가 중요하고. 오케이. 이 정도면 저희가 뭐 필라테스에 대한 되게 엄청난 이야기나 오늘 운동에 대한 것들은 다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구독자분들께서 이 필라테스나 아니면 유영님께서 알고 계실 약간 운동 관련 이런 정보에서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좀 여쭤볼게요.